선선한 바람에 무르익어가는 가을. 김해 김수로 왕릉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해를 대표하는 축제 허왕우 신행길과 김해문화재 야행이 한날 한시에 진행됐는데요. 3일간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김해를 찾았습니다. 김해 곳곳을 둘러보는 시티 투어부터 감미로운 가야금 공연까지 8개 분야 17개의 프로그램들이 김해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을 잡은 건 바로 김해 뒷고기 푸드페스타. 김해에서 요식업을 하는 상인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김해 뒷고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뒷고기를 100kg를 준비를 하는데 지금 양이 모자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홍보가 너무 좋고 지금 뒷고기를 더 수급할 수도 없고 지금 있는 한도 내껏 일단 최선을 다해 구워드리겠습니다. 김해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외지인들에게는 신기한 뒷고기. 선분홍빛 신선한 고기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더 맛있게 익어갑니다. 김해 뒷고기를 맛있게 구워 자시는 방법은 일단 불 위에 올려가지고 밑에 있는 수분이 반쯤 올라왔을 적에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앞뒤가 노릇노릇할 때 드시면 가장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보기 위해 잠깐의 기다림은 즐겁습니다. 김해 뒷고기 푸드페스타에선 일반적인 뒷고기 구이부터 뒷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음식들이 관광객들에게 선보여지는데요. 네, 프랑스 전통 음식인 테린을 한국 분들이 좀 드시기 편하게 우선 바베큐를 한 다음에 편육 방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 전문점 셰프가 준비한 음식. 뒷고기로 직접 만든 편육에 아삭한 식감의 채소를 넣고 베이글 샌드위치를 완성합니다. 고기는 이제 김해 아주 명물이고 뭐 김해에서 유명한데 전국에 다 퍼질 만큼 아직까지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고기죠. 뒷고기가 김해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프랑스 친구도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즐겁게 있습니다. 축제 즐기고 있어요. 자주 먹습니다. 아무래도 육즙이 좀 더 풍부하게 잘 나오고 그냥 고기 먹는 거 기성품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우연찮게 이게 또 프랑스식을 찾게 돼가지고 기분 좋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있지?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그 프랑스 맛도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 고기 만드는 방법 비슷해서 맛이 프랑스 맛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뒷고기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뒷고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차슈덮밥을 항정살로 이용해서 만든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항정이라고 저희 뒷고기 중에 항정살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부드럽고 촉촉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특제 소스까지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에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니 더 풍성한 축제 현장입니다. 이 가게에선 뒷고기로 무엇을 만들어 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육가용품을 만들고 있는데 김해 뒷고기로 만들면은 더 맛있고 좋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육즙을 가득 머금고 있는 이 수제 소시지는 뒷고기를 연장 훈연해 만든 샤큐테리라는 프랑스 음식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생김새만 보면 우리가 아는 소시지와 비슷합니다. 네, 이 레시피는 뭐 저만의 것이 아니라 김해 시민들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뒷고기의 본고장답게 제대로 된 뒷고기의 맛을 알리고 싶은 진심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축제 분위기는 더 무르익습니다. 담벼락마다 걸려있는 환한 호롱불이 거리를 밝히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축제 현장을 밝힙니다. 김해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00년) 전 가야의 숨결이 깃든 도시. 김해의 역사와 문화는 잘 알려졌지만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특별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관광도시 김해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김해 뒷고기를 지역 음식 콘텐츠로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김해 뒷고기 푸드페스타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4일 뒷고기 푸드페스타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는 축제를 앞두고 막바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음료나 뭐 주류 이런 거 시음권이랑 그다음 뒷고기 무료 시식권 이렇게 쿠폰 나눠주는 걸 해서 카카오 이제 문화도시 김해 친구도 좀 늘리려고 합니다. 뒷고기가 사실 이제 술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식인데 혹시 조금 뭐 우리 지역의 전통주라든지 아니면 뭐 좀 다른 도시의 어떤 그 술과 관련된 좀 협의나 섭외 같은 거 좀 진행을 했나요? 우선 저희 가야 양조장이라고 해서 김해 전통주 만드는 막걸리 업체가 있는데 거기 섭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딸기닷컴이라는 곳에서는 김해 딸기를 이용해서 전통주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섭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역의 어떤 전통주하고 특히 뭐 김해는 뭐 산딸기로 유명하니까 같이 좀 뒷고기하고 어울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1회 뒷고기 푸드페스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김해는 굉장히 많은 문화적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는 이러한 김해의 어떤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도시 브랜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뒷고기는 그 김해의 굉장히 소중한 어떤 문화적인 그 컨텐츠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도시 브랜딩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뒷고기는 김해가 원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뒷고기 집은 김해에만 국한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김해에 계시는 분들은 김해가 원조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전국에 있는 뒷고기 집들은 김해가 원조라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 뒷고기를 브랜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뒷고기를 통해서 김해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김해 지역 안에서도 150개가 넘는 뒷고기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도시센터에서 김해 뒷고기 브랜딩 사업을 잘 하면 오히려 소비도 촉진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이른 시간부터 작업실에 나와 있는데요. 고기는 사실 엄청 저렴한 음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 물가 상승이 많이 돼서 전혀 그렇진 않지만 어릴 때 이제 친구들이랑 가면은 뭐 얼마 없는 돈으로 엄청 푸지게 먹을 수 있고 양껏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고 이런 것들이 강했던 음식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삼겹살이 너무 흔해진 시대에 뒷고기는 특별한 음식이 돼서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할 때도 특별한 것을 팔아야지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싶어서 이제 일반적인 고기를 써서 이제 육가공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들려줄 얘기가 있는 뒷고기라든지 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들로 육가공품을 만들어서 새로움을 선사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재밌고 맛있는 그런 미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품고 뒷고기를 활용한 음식을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뒷고기로 다양한 시도를 하던 중 뒷고기 소시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머릿고기입니다. 관자살, 혀, 올살. 얘들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 기계에 내려서 소세지를 만들 겁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뚝딱뚝딱 깔끔하게 뒷고기 손질을 끝냅니다. 뒷고기가 사람들이 이제 대단한 줄 모릅니다. 엄청 대단하거든요. 이게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볼살 같은 경우는 이 특유의 식감이 있어서 찰캉찰캉거리고요. 또 이제 돈설 같은 경우는 또 특유의 고순 맛과 탄탄한 식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섞어가지고 소세지를 만들면 그 안에 맛이 엄청나게 복합적인 맛이 나서 재미가 있어요. 만들어 보면. 뒷고기는 알고 보면 잠재력이 엄청난 식재료인데요. 이름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비주류로 외면받아왔지만 이제는 희소성과 독특함으로 오히려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 뒷고기를 활용해 새로운 맛에 도전하고 싶었던 한 청년.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엔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엄청 갖다 버렸죠. 진짜 많이 갖다 버렸어요. 뭐 이 돼지 키우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특히 육가공품 같은 경우는 염지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염지라는 과정이 일반 음식은 뭐 30분, 1시간이면 음식이 뚝딱뚝딱 만들어져서 먹어보고 하면 되는데 염지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하몽은 1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 시간 이후에 이 나온 제품을 확인하니까 그러고 나서 또 확인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은 걸 버려야 되고 단기간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많이 갖다 버리고 최소 한 품목을 개발하는데 3개월이 걸려요. 최소.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보는데 일주일. 한번 테스트 1번 작품 나오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이제 이것들을 간 조절이라는 거 하는데 엄청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간 잡고 하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만들어 먹거나. 잘 다져진 뒷고기로 소시지 속을 채웁니다. 소시지 껍질이 되는 이 껍질은 천연 돼지 내장으로 만든 돈장인데요. 속도를 천천히 하면 너무 두껍게 채워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소시지 속이 얇게 채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손으로 살살 모양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동그랗게 예쁜 모양의 뒷고기 소시지가 완성됐습니다. 소시지의 모양을 잡았으니 이번엔 소시지의 길이를 정할 차례입니다. 손바닥 한 뼘 정도 되는 크기를 두고 사탕처럼 중간중간 매듭을 꼬아 만들어주는데요. 여기까지 소시지가 완성되면 다음 과정은 훈연. 숯에 불을 붙입니다.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불그스름한 빛을 내는 화학 첨가물을 넣지만 이 수제 소시지는 숯을 이용해 자연 훈연합니다. 숯에 불을 붙이고 충분히 달군 후 참나무 장작까지 더해주면 특유의 그윽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지금부터는 기다림을 즐겨야 합니다. 소시지 사이사이로 숯향이 고루고루 스며들게. 숯의 온도가 소시지의 적당한 탄력감과 풍미를 살려주길 바라면서 나머지는 이제 숯의 목. 숯을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시간 후 드디어 뚜껑이 열리는데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이 입혀졌죠.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그릴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희비가 교차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꿈꾸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크게 되고 싶거든요. 이제 크게 되고 싶은데 뭐 작은 작업실에서 어떻게 크게 될 수 있겠냐 하는데 요즘 보면은 서울에도 유명한 식당들이 하나를 해가지고 이슈가 돼서 그 집의 상품이 많은 사람들에 알려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런 상품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거를 정말 좋아하네. 그러면 우리가 저기 가서 저분들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저 상품을 같이 팔아보자 이런 제안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제 가게에서 제 작업실에서 그런 상품들이 잘 개발돼서 이슈몰이가 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저희 가게의 상품입니다 했을 때 열광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열광한 상품을 대기업들과 함께 이제 규모의 시장에서 한번 견줘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김해 뒷고기의 특별함을 알리고 김해 뒷고기를 통해 성공하고 싶다는 꿈.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간 김해시와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7월 전 청와대 한식조리장 김규형 셰프를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해 뒷고기 어디까지 해봤니를 주제로 새로운 트렌드와 함께하는 김해 뒷고기 메뉴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김해 시민과 소상공인, 김해시 공무원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로컬 브랜딩 푸드 개발에 관심과 되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로컬 브랜딩 푸드는 일단 관광산업, 지역 특산물 산업과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두 산업을 발전시켜줄 되게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국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전부 다 로컬 브랜딩 푸드, 유명한 로컬 브랜딩 푸드가 하나씩 다들 있지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예로 대구에 골목 단팥빵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강릉에 가면 커피 콩빵, 창녕에 갈릭버터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거든요. 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김해 뒷고기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로컬 브랜딩의 첫걸음, 김해 뒷고기의 역사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김해에서 3대째 살면서 뒷고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른 시간부터 뒷고기를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기름이 쫙 나오지. 내가 아직까지 경동들 옛날 방식으로 하거든. 옛날에는 전부 다 뒷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전부 다 연탄불을 구워 먹는다고. 이 불이 연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숯이라. 여기서 굽게 되면은 불맛이 그대로, 고기에서 불맛이 그대로 살아있다. 여기서 이제 또 김치하고 우리 집에 또 특유의 김치도 올려가지고 기름이 또 구워 드시면 또 더 한 맛이 더 납니다. 여기 돼지고기인데 뒷고기라고 하는 맛이 좀 특이합니다. 맛이. 근데 딴 데 뭐 부산이나 요 인근에 창원에 가서 다시는 거하고 요 김에 요 오가지고 다시면 이 원조집이거든 이게. 그 맛이 진짜 쫀득쫀득하게. 진짜 한번 자시 본 사람은 한 번 더 오셔야 돼. 그런 손님들이 가게에 또 오고 또 오고 그 횟수가 쌓여 20년째 이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참 이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뒷고기 자체가 참 재밌다 아닙니까, 그지? 뭐 삼겹살 어느 대한민국 삼겹살 없는 집이 있습니까?
뒷고기. 참 그거 난 재밌다. 그 말 이름 그 자체가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김해 뒷고기는 김해 시민들의 소울푸드인데요. 70년대만 해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기 어려웠던 돼지고기. 그 대신 뒷고기를 먹어왔습니다. 그 맛의 추억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 덕에 김해 뒷고기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거기 내가 기억 속이라 하면은 내가 20대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었지. 그지? 40만 년 전인데 한 20살 정도에 돼서 뒷고기란 게 김해서 이제 막 생겨나가. 그때 그 당시에 김해가 이제 농업 도시에서 이제 공업 도시로 서서히 바뀌는 시를 찰나였었습니다. 맨 처음에 김해에서 뒷고기 장사하신 분이 내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이름 자체를 뒷고기란 말 자체 이름을 만들어준 것도 저희들이 이름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뒤로 살짝 몰래 빼나왔다 해가지고 그 어떤 유래가 돼가지고 그 뒷고기라 그럼 우리가 뒷고기라 하면 되겠다. 뒷고기를 합시다. 그걸 만약에 뒷고기란 말이 생겨난 게인데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뒷고기 이 뭐야 할 수 있는데 김해 사람들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뒷고기를 하면은 다 알기 때문에 난 좀 뒷고기란 말 자체가 서로 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유래에도 지역의 색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198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는 대규모의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축 기술자들은 고기를 손질하면서 남은 자투리 부위로 뒤로 빼돌려 맛봤는데요. 이것이 뒷고기의 시초라는 비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님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뒷고기란 말 자체가 무슨 뭐 뒷고기 안 먹는다. 뒷고기가 뭔데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단 말입니다. 맨 처음부터 무슨 세상에 이런 고기가 다 있느냐. 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 맨 처음에 고기가 손님들이 그래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을 줄 몰랐는데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무슨 이런 고기가 다 있느냐. 이거 삼겹살하고는 맛이 틀린다. 이거 삼겹살하고는 맛이 틀린다.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한 맛, 뭐 고신 맛, 쫄깃한 맛, 뭐 담백한 맛 모두 한 네 가지 5가지 맛이 거의 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드셔보신 분들은 뭐 계속 다른 분 또 모시고 다른 분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사를 이래 거창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김해 사람, 마니아층만 먹으러 왔던 뒷고기였지만 지금은 전국의 미식가들이 이 맛을 일부러 찾아옵니다. 불판 위에서 9가지의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뒷고기의 매력입니다. 지금 그때의 인식과 지금 인식은 뒷고기 자체에서도 발전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하지. 그 당시에서는 막 고기만 이래 갖다 줬지. 그 당시에서는 연탄불로 이래 했거든요. 연탄불 크다란 불판 연탄불로도 했는데 나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고집을 계속 어느 정도 옛날 방식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옛날에는 뭐 된장 한 개하고 풋고추하고 상추만 줬었다고 그 당시 양파 소스 이런 거는 안 주고 지금은 양파 소스도 나고 막 발전이 많이 된 거예요. 뒷고기 계속 발전이 돼야 되지. 그런데 참 내가 참 안타깝게 된 뒷고기 장사하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뒷고기라 하면은 정상적인 뒷고기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뒷고기라 해가지고 부산 쪽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울산 쪽이나 지금 하물며 이제 서울 쪽에서도 김해 뒷고기라는 그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인들이 우리 집에 단골 손님들이 부산 쪽에서 김해 뒷고기다 그 집에 먹으러 갔었습니다. 먹으러 가봤다고 다시 우리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인데 뒷고기가 아닌 걸 가지고 뒷고기다 하는 그런 부분 나 개인적으로 억수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분들은 좀 이래 정상적인 뒷고기를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고기의 본고장, 김해에서는 뒷고기가 어떻게 생산될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김해 생림면에 위치한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 농장은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 건물에는 임신을 앞둔 돼지, 일반적으로 후보돈이라고 부르는 돼지들만 모아둔 돈사입니다. 후보돈은 농장의 미래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농장에서 후보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후보돈을 위한 격리시설이 없는 농장이 많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후보돈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돈이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으면 이곳 포유돈사로 옮겨오는데요. 엄마 돼지는 이곳에서 새끼 돼지들을 4주 동안 젖을 먹이고 키워냅니다. 돈산 시설에 눈이 가는데요. 돼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농장주가 직접 해외에 나가 골라온 내부 장비들입니다. 아기 돼지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운막 같은 재래식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던 과거와 달리 요즘 돼지 농장은 이렇게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돈사 환경이 개선되니 사육하는 돼지들의 건강도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돼지는 행복하게, 환경은 깨끗하게. 그게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돼지가 건강해야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가축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동물은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돼지를 한 군데 가다 놓으면은 그게 최고 맞는 돼지가 비록 내 목적에 의해서 가다 놓았지만도 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래야 질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옥상 정원인데요. 옥상만 보면 이곳이 돼지 농장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돼지 분뇨도 미생물 처리를 통해 퇴비로 자원화하는 자연 순환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돈장의 최대 고민, 악취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곳은 막 젖을 떼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돼지들이 있는 돈사인데요. 엄마로부터 떨어져 다른 돼지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기는 돼지의 일생 중 가장 큰 스트레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죠. 모동 규모라든가 돼지 사육 두수를 많게 하면은 이제 어떤 수익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두수보다는 어떻게 해가지고 생산 성적을 올리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도움이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육 두수를 넓히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저 자신이 느끼기도 했고 또 증명도 되고 많은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에는 가성비 높이는 거죠. 생산 원가 절감하는 게 최고 큰 도움이 되니까. 생산 원가를 낮추는데 옥상 정원도 한몫합니다. 풀과 나무들이 녹색 지붕 역할을 해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요. 냉난방비 등 건물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곧 출하를 앞두고 있는 돼지들인데요. 좋은 환경에서 농장주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내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행복하게 커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북행양돈에 포커벨리는 브랜드로 달고 출하되고 있고 실제로 모든 후보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출하까지 사로 모든 부분이 우리 북행양돈을 전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돼지는 지역 축산물 유통센터로 옮겨오는데요. 이곳은 지난 1983년 부산 경남 지역에 400여 양돈 농가들이 함께 설립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지어진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로 도축, 가공, 유통이 한 번에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도축 과정을 거친 후 2분 도체가 올라와서 -2에서 5도씨 냉장고에서 하루 예냉이 되는 예냉실입니다. 예냉실을 거쳐 다음 공정인 가공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예냉을 하는 이유는 도축 공정에서 지육의 심부 온도와 표면 온도가 올라갔던 지육의 심부 온도 및 표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2에서 5도씨 사이의 냉장고에서 하루 예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숙성 과정을 거쳐야 육질이 단단해져 작업하기가 수월한데요. 24시간 예냉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할 작업. 2분 도체 상태에서 몸통, 앞다리, 뒷다리 등 부위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분할된 고기는 다시 레일을 타고 옮겨가는데요. 이때 발골사들은 자신이 맡은 부위에 따라 갈비,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등 차례대로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 도구는 칼 한 자루뿐. 과정마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위는 침범하지 않고 고유의 부위만 잘라내는 것이 기술. 그래서 부위마다 칼이 닿는 순서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뼈와 밀착한 고기를 꼼꼼하게 골라내야 그 가치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뼈에 고기가 육이 덜 붙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육의 손상이 덜 가도록 칼집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향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발골을 어떻게 하는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육 손상이라든가 육의 신선도, 그리고 부위별 차별화가 조금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110kg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정육량은 52에서 55kg. 보이지 않는 뼈와 살의 이음새를 찾아 단칼에 나눠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기계로는 할 수 없어 일일이 베테랑 작업자들의 손을 거칩니다. 한 번 베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정형 작업이 끝난 고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바로 포장 후 소비자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이곳에선 하루 최대 4,500마리의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데요. 일부는 직접 가공 유통을 하고 또 그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15만 94kg 불생이니까 259만 85kg 함정 1kg 15만 89kg 불생 플러스 눈과 손이 바쁜 공판장. 좋은 고기를 좋은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경매사들이 고군분투 중입니다. 1등급 1플러스, 2플러스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소고기처럼 돼지고기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같은 등급이라도 지방 유무에 따라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색, 그다음에 지방 분포도, 등지방 두께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돼지들이 성장 속도가 느리고 또 날씨가 덥고 이럴 경우에는 좋은 상품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찬바람 나고 지금은 이제 돼지들이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되는 그런 편입니다. 축산물 유통센터에서 한창 발굴 작업으로 바쁠 때 건너편 부산물 가공센터에서도 본격적으로 뒷고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아는 뒷고기가 만들어지는데요. 뒷고기 하루 작업량은 5톤. 이양이면 김해 전역 뒷고기 전문점 100여 곳에 45kg씩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곳에서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김해에서 2대째 부산물을 유통 가공 일을 하고 있다는 뒷고기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뒤통부터 발굴 작업하겠습니다. 옛날 도축장 직원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위입니다. 도축장 직원들의 입맛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꼬들살이라고 나가고 뒤통이라고 나가는데 이 부분이 가격이 제일 좋고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뭐 일반 소비자 다 아는 항정살, 그다음 관자살, 볼살.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볼살이나 관자살이 제일 좋아하겠죠. 남성들은 항정살. 모든 부분이 다 좋아하시는 부분, 꼬들살, 뒤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엔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도축자들만 먹는 자투리 고기였던 뒷고기. 지금은 매력적인 식감과 맛을 인정받아 특수부위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는데요. 비록 다른 번듯한 부위들에 비하면 투박한 모양이긴 하지만 여러 부위가 섞여 색다른 감칠맛과 쫄깃함이 특징입니다. 신선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여기서는 전국 최고 시설이라서 도축장에서 뒷고기가 나오기 생산하는데 1시간 안에 모든 세척과 발굴을 끝나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뒷고기가 김해만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와 이웃한 동네 부산에서 김해 뒷고기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아직 문을 열기도 전부터 이미 가게 앞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가게 안에선 재료 손질이 한창입니다. 눅진하게 잘 삶아낸 돼지 껍데기부터 김해 출신 사장님이 직접 공수한 당일 도축한 뒷고기까지. 고기별로 어울리는 소스와 기본 반찬도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드디어 오픈 준비 완료. 가게 앞에서 오매불만 기다리던 손님들이 금세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흔한 돼지고기 사이에서 벽면 한쪽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김해 뒷고기가 눈에 띄는데요. 부산과 김해 일단은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김해는 도축장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뒷고기를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한다면은 부산 사람들은 뒷고기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과거부터 축산업이 발달했던 김해와는 다르게 바다를 인접한 부산은 예부터 육고기가 귀했습니다. 김해에 인접해 있던 부산에도 뒷고기는 생소한 부위인데요.
뒷고기는 삼겹살과는 다르게 지방이 적고 뼈에서 발라낸 부위라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두꺼운 게 특징입니다. 모양과 부위가 다르듯이 한 점 한 점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과 맛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다른 돼지고기들과 달리 김해 뒷고기는 냉동고기를 쓰지 않는데요. 당일 잡은 고기를 적당히 숙성시켜 한결 신선하고 맛이 있습니다. 입통살, 볼살, 두항정, 혀. 부위에 따라 맛이 가지각색이지만 대체로 지방에 비해 고기 비율이 높아 담백한 맛이 매력입니다. 사실 뒷고기는 특수 부위거든요. 이제 오른쪽, 왼쪽 관자살은 이제 한 마리에서 각각 40g씩밖에 안 나오는데 소고기로 치면은 이제 새우살, 안창살처럼 굉장히 귀한 부위입니다. 이제 앞으로 뒷고기도 소고기의 특수 부위처럼 좀 귀한 대접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김해 뒷고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 김해시는 김해 뒷고기에 대한 새로운 활로 찾기에 나섰는데요. 이곳은 지난 1945년 개설된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전통 시장입니다. 김해 뒷고기의 새로운 브랜딩화를 위해 이곳 청년몰 젊은 상인들과 손을 잡았는데요. 13에서 26제곱미터 규모의 점포 14개가 이곳에서 영업 중입니다. 식당, 네일숍, 과자 공방, 미술 공방 등 힙한 청년들의 특색 있는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 청년몰은 2019년 12월 달에 문을 열어서 올해 4년 차가 되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음식점이 있고 3층에는 공방들이 있어서 김해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고 젊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활력 시장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활력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청년몰의 취지를 살려 김해시에서는 뒷고기와 함께하는 청년몰 시식회를 준비했는데요. 청년몰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했었는데 때마침 김해시에서 뒷고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었고 저희 상인회 가서 뒷고기로 뭘 같이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저희 상인 회장님께서 그러면 청년몰에 청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뒷고기 무료 시식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9일, 그리고 16일 매주 토요일 정오부터 동상시장 분성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맛있는 소리에 발걸음을 절로 멈춰섭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800인분의 뒷고기는 4개 식당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려 요리하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뒷고기 음식들, 그 맛이 궁금합니다. 시식회를 통해 김해 뒷고기도 알리고 청년몰도 알리는 일석이조의 행사인데요. (20, 30대) MZ세대의 입맛을 겨냥해 요리를 준비했다는 분식집. 이 빨간 떡볶이는 뒷고기와 어떻게 어우러질까요?
제가 청년몰에 입점한 지 5년이 돼가는데요. 여기 분성 광장에서 김해 씨랑 같이 뒷고기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청년몰 상인들끼리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뉴는 지금 탱크 분식에서 판매하고 있는 떡볶이고요. 뒷고기를 응용해서 판매하고 있는 떡볶이 위에 뒷고기 토핑을 올리는 걸로 지금 시식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떡볶이랑 뒷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판매 메뉴에도 해보는 걸로 지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달콤한 떡볶이와 고소한 뒷고기의 조화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옆 가게에서는 삶은 뒷고기를 활용한 퓨전 음식이 준비 중인데요. 한눈에도 매콤해 보이는 요리. 뒷고기로 저번에 그 재료 우연히 맛을 봐달래 해서 받았다가 애기들이랑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수육처럼 한번 삶아봤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좀 좋았어요. 나름 부드럽기도 하고 삶으니까 또 맛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또 중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식회에서 중화요리 동파육이 떠올라서 하게 됐는데 여기 다 매운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매운맛 버전으로 동파육을 했어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손님이 많아진 청년몰에 오랜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데요. 시민들에게는 이번 행사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근데 저는 떡볶이 좋아해서 떡볶이하고 소금구이하고 뒷고기 좋았어요. 되게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네, 맛있었어요. 김해 구미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해온 뒷고기. 저렴한 가격에 쫀득쫀득한 식감에 각자 뒷고기를 찾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돼지 한 마리에 단 몇 그램밖에 나오지 않은 희소성 있는 부위. 아는 사람만 아는 특별한 맛. 뒷고기의 본고장, 김해에서 김해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김해를 대표할 음식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앞으로의 뒷고기를 기대해 봅니다.